정보가 있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TVN 충청내 거친 이영주와 함께해요.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랑 인간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남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동법상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 회사마다 휴게 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휴게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또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시간 도중이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도중에 쉬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특히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근로 도중에 30분을 꼭 넣다 보면 오히려 퇴근이 늦어지는 불합리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점 때문에 현행법 규정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요. 네.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쉬라는 식의 딱딱한 방식보다는 예.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휴게 시간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원한다면 30분 휴게를 면제받고 좀 더 일찍 퇴근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시간 일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한 3시간 30분 열심히 일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휴게 시간 선택권 이거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유럽연합의 근로시간 지침을 보면 6시간 이상 일하면 휴게 시간을 줘야 하지만 네. 길이하고 시기는 노사가 협의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우리도 이렇게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게 시간이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노동 환경의 일부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 나아가 일과 가정의 균형에도 직접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일 종료 후 또 다음 근로일 시작 전 1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볼 때 이건 단지 피로 회복이 아니라 삶의 질과 저출생 문제도 요즘 심각한데요. 네. 그 문제 해결에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휴게 시설 설치 의무가 법으로도 정해졌다고 하죠.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을 두는 게 의무로 됐거든요. 네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뭐 회사마다 규모가 다 다른데 아주 좀 작은 가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과태료 대상에서는 일부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 또 건설업으로 하면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또는 취약 업종이라 하죠. 이런 취약 업종, 청소, 경비, 배달 같은 취약 직종 사업에서는 10명에서 19명까지 직원을 2명 이상 쓰면 이런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과태료가 있군요. 근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휴게시설이 전혀 없으면 최대 1,500만 원, 또 휴게시설은 있으나 그 기준을 어기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방심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를 한번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추후에 이제 휴게 시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뭐 예를 들면 의자 몇 개 정도만 이렇게 놓아 놓고서 이게 휴게 시설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예. 그렇지는 않고요. 비교적 조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소 면적은 6제곱미터, 그다음 천장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냉난방, 환기, 조명은 구체적으로 100에서 200 럭스, 또 식수대나 정수기 같은 이 기본 비품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좀 재미있는 건데요. 네네. 그 휴게 시설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이동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를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 시설 기준이 굉장히 좀 구체적인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뭐 작은 카페 수준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실제로 사업장 안에 작은 휴게 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시설이 이제 근로자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휴게 시설은 사무직도 예외는 아니죠? 아, 네. 사무직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사무실 내에서 완전히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으면 굳이 별도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휴게 시간과 시설, 결국 근로자의 쉼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쉴 권리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기본 권리잖아요. 예. 예, 잠깐의 휴식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건강을 함께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휴게 시간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노동 환경 전반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참 와닿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예.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방향으로 또 법이 바꿔야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쉬는 시간도 바로 일 잘하는 힘이 되니까 네네. 예, 그 업무와 휴식의 분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졸릴 때 한 10분 졸고 나면 개운해지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잠깐 쉬는 이 시간이 또 새로운 일을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용